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정말 처참했는데요.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다가 하락할 때 너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 7.22%로 종가가 저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 종가 저가로 끝났고 마이너스 한 5%,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7%에서 종가가 저가로 끝났고요. 종목들도 보면은 HLB도 이제 똑같이 이제 하락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또 마찬가지로 8% 하락을 한 상태, 계속해서 하락했죠. 그 다음에 삼성 SDI 이것도 8%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종가 저가로 끝났고, 시장이 오늘같이 이렇게 맨날 하락만 하는 건 아니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큰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2020년 미국 옵션 만기일인데요. 6월 여기 보면 옵션 스탑 트레이딩이라고 되어 있죠. 이 파란색, 초록색이 6월 19일 프라이데이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주라는 거죠. 오늘이 6월 15일이니까 금요일에 있다라는 것, 이런 걸 이제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뭔지 모르겠지만 판단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죠. 이게 영향이 있느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저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여기서만 끝나는 건 또 제 성격은 아니죠. 2020년 3월 19일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유가 폭락도 있었고 플러스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 증시 반등 기대,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이렇게 땄죠.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오펙의 감산에도 선물옵션 만기를 앞둬 급락했다가 이후 되돌아갔던 전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했을 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왜냐, 선물옵션 만기를 앞둬가지고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한 그런 전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 마감을 앞둔 미국 증시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던 점 등 국내 증시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악재가 있었던 국제유가 폭락에 미국 선물옵션 만기를 앞둔 것이 영향을 줬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명분도 있겠다, 그냥 같이 시너지를 낸 거죠. 보면은 이제 오는 20일 미국 선물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으로 추정되는 매매가 국제유가의 급락을 야기시켰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램인 거죠. 프로그램. 지난 2008년 12월 19일 만기를 앞두고 경기 침체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오펙의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포지션 청산과 롤오버 물량이 몰리면서 5거래일 동안 27% 급락했던 사례와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가는 10거래일 만에 되돌려졌다. 만기일 전후 변동성 확대가 자주 있어 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 사례만 보고 나서는 이게 지금 약간 헷갈리죠. 뭐 내린다는 거 오른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은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들에서 뭔가를 뽑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이제 리더던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 우리가 적은 정보 속에서 좀 더 많은 양의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선물옵션 만기 이래 어떨 때는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잠잠하게 끝날 때도 있고, 어떨지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이런 질문들, 간단한 질문들 몇 번을 통해서 정답에 다가간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은 정보 엔트로피에 있는 건데, 엔트로피를 잠깐 한번 보면은 이 엔트로피라는 게 진짜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두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상태를 어떻게 정량할 수 있을까? 이게 정보공학의 핵심 주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정량화를 위해 통계 연력학의 엔트로피 개념을 가져와서 응용한 정보 엔트로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엔트로피는 정보를 저장하고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기초가 된다고 하고요. 학습기구, 지식구조를 체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 모델을 이렇게 만들 때는 그 로스 값 구할 때 뭐 예를 들어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것들을 쓰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엔트로피는 자연물질이 변형되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고 하는데, 확률이 낮은 데서 확률이 높은 곳으로 가는 무질서도라고 말하는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는 열 전달량을 절대 온도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열역학 제2법칙은 고립된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전달되는, 그리고 시간의 화살, 물리학 법칙 중에서 시간의 화살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엔트로피 밖에 아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 350K, 300K 이렇게 있죠. 고온에서 저온. 이쪽으로 이제 열이 전달될 거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보면은 외부와 고립된 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두 물체 다 외부와 고립이 된 거예요. 350K, 300K. 자, 여기서 보면은 열이 이제 100 정도 이동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100만큼의 열량이 전달이 되면은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서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되죠. 여기 있던 100이 여기로 갔으니까 합치면은 똑같죠. 여기 이제 열역학 제1법칙이죠. 위에 공식을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100, 여기 플러스 100, 이거 더하니까 0이 되죠. 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가 여기 밑에 절대 온도로 나누어진다고 하잖아요. 100을 전달했으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350K였으니까 350으로 나누고, 요거는 받았으니까 100 해서 300으로 나눕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 더하면은 0보다 큽니다. 0보다 크게 되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350분의 100, 300분의 100 이걸 더하면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전력학 제2법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엔트로피는 거꾸로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더라도 그런 일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열은 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갈 수 있지만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엔트로피, 즉 열역학 제2법칙을 위배하게 됩니다. 보면은 지금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간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엔트로피가 얘가 다시 일로, 물리법칙 같은 걸 보면 뭐 F는 ma 이런 것들 보면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를 설명하는 이 열역학 제2법칙, 얘는 여기서 여기로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화살, 시간은 이쪽으로밖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거는 1법칙, 2법칙 됐고요. 내려가서 보면은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가 아니죠. 이게 변화를 유발하는 온도차가 물질 구분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진전이 되면은, 이제 진짜로 변화가 없어지면, 즉 균일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는 혼돈의 상태, 즉 열적 죽음에 도달한다 라는 우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었고요. 밑에 가면 볼츠만 엔트로피, 통계 연력학에서 기체 분자 확률, 경우의 수 이런 거를 통해서 엔트로피를 나타내게 되는데, 기체 분자가 한 곳에 몰려 있는 확률이 골고루 흩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높죠. 반대로 말했네요. 골고루 있는 게 더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질서 정연하던, 여기 한쪽에만 있던, 여기 한쪽에만 있던 것들이, 여기 이렇게 한쪽에만 있던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무질서해지는 것으로 보는 균일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엔트로피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정기공학자 셰넌이 등장하게 되는 통신의 수학적 이론. 이 셰넌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금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론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영상을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정보 엔트로피를 미지의 정도, 불확실성의 정도로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물리 법칙이 아니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정보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죠. 너무나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하니까 경우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우리가 좀 불확실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옵션 만기일 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그런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주어지면 불확실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넘어가면은 주어진 정보량만큼 정보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차트로 왔는데요. 권리 공매도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LB로 딱 가보면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0306 화면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로그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매도 가능 잔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전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권리 공매도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상장 전에 주식을 팔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이제 권리 공매도입니다.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아직 받기 전에,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판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말을 쓰는 게 빌공짜잖아요. 내가 없는 상태에서 파는 것. 하지만
한 며칠만 있으면 다시 내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을 게 조금 더 그냥 먼저 파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 해놨을까요? 이게 상장이 되면은 오버행 이슈가 있잖아요. 남들도 다 팔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러면은 그 전에 먼저 팔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팔 수 없느냐? 아니요,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0306 들어가시면은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남들보다 뭐 조금 디테일한 거 조금 더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권리 입고 예정 주식 매도 주문이라고 해서 이거 읽으면은 더 좀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그냥 권리공매도로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